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, 임피던스와 신호 전달 특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여기 이거 두 개에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. 이 두 개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차분차분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,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꼭 염두에 두세요. 고주파는 반드시 입출력 임피던스가 같게 임피던스 매칭을 한다. 그 다음에 저주파 순수 오디오는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,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, 요거를 염두에 두세요.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주파. 오디오에서는요, 고주파가 뭐가 있죠? 네, 디지털 오디오가 다 고주파입니다. 디지털 오디오. 디지털 오디오는 뭐 일단 CD의 샘플링 주파수가 44.1kHz 아닙니까? 1초에 44.1kHz에 마다 하나의 샘플을 취하고 그 샘플을 또 이진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꽤 높은 주파수를 오디오 주파수보다 훨씬 몇 배나 높은 고주파예요. 디지털 오디오는 반드시 임피던스 매칭을 하고요. AS EBU는 115옴, 그다음에 AS ID는 75옴,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매칭을 하죠. 그다음에 저주파 순수 오디오는요, 순수 오디오 장비는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해서 보내고요.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해서 받습니다. 이렇게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출력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 간에 이것이 변화하면 어떠한 오디오 전송 특성이 변화하는지를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먼저 오디오가 이 임피던스, 오디오에서 임피던스와 레벨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사례별로. 사례 1번, 두 장비를 연결을 하는데 출력 임피던스는 600옴. 우리가 보통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라고 하면 보통 이상하게 좀 통상적으로 600옴 이하를 우리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수 킬로 이상, 킬로오hm 이상, 1킬로오hm 이상 되면 우리가 입력 임피던스가 높다, 보통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. 자, 이 두 개의 장비를 아직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비 내부에서 1V가 발생하고 있었을 때 요 두 개의 점에도 1V가 발생하고 있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이 장비의 입력 임피던스가 10k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의 두 개의 케이블이 우리가 케이블로 연결을 이렇게 쭉 하면 여기도 1V가 걸릴까요? 네, 걸립니다. 이거에 계산하는 거는 뭐 쉽죠? 등가 회로를 그리면 600옴 출력 임피던스에 9와 5옴 1kΩ, 아니 10kΩ이니까 이거 600이고 여기에는 과연 몇 볼트가 걸립니까? 요거 산수하는 거죠. 여기가 1V일 때 간단하죠. 그러면 10kg는 우리가 만이지 않습니까? 1600분의 600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요. 아니 1600분의 만이죠. 거의 1V가 다 건너오죠. 이쪽으로. 거의 1V가 다 건너옵니다. 두 번째,
600ohm으로 보내고 600ohm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여기에 케이블을 아직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V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이 케이블을 쭉 연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에 전압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? 요거는 간단하죠? 600 더하기 600분의 600이죠? 네, 곱하기 1을 하면 되니까 0.5V. 같은 장비인데 절반밖에 못 건너오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송 레벨도 바뀌어요. 이걸 알 수 있죠? 네, 전송 레벨이 변화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600ohm으로 보내서 600ohm으로 받으면은 어떻게 뭐 하이임피던스를 받을 때보다 한 50% 정도 전압으로는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절반이라고 해봐야 6dB 아닙니까? 제가 말씀드렸죠? 네. 2분의 1은 마이너스 6dB니까 이 받는 장비에서 이득을 6dB도 올려주면은 6dB 올려주면 얘네랑 아래 위가 똑같아지죠. 플러스 6dB 해주면 되니까. 그래서 뭐 사실 6dB 떨어져 봐야 별 문제는 없어서 이게 1V가 건너오던 게 0.5V가 건너온다고 해서 뭐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뭐 전력이 중요한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되게 불합리한 방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꼭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부하 임피던스를 하이 임피던스를 받다가 로우 임피던스인 600ohm으로 받으면 전압은 이렇게 절반 정도가 뚝 떨어져서 받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부하를 막 병렬로 막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자, 사례 2번 한번 볼까요? 여기 600ohm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1V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여기 장비에다가 얘네들이 10kg예요. 한 3개 정도 붙인다고 병렬로 무식하게 한번 붙인다고 해볼까요?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붙이고 병렬로 이렇게 따고 또 병렬로 이렇게 붙이고 일명 빨아친다 그러죠. 참 진짜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인데 빨아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라운드 루프 때문에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트랜스 써서 꼭 아이솔레이션 해서 분배해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.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빨아치는 거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장비는 1V가 걸려 있다가 이거를 이제 등가 회로로 표현을 하면은 600인데 10kΩ 3개가 병렬로 붙은 거죠. 10kΩ 3개가 이렇게 병렬로 붙은 거지 않습니까? 10kΩ 3개 병렬하면은 대략 한 3.3kg 정도 되겠죠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 이제 1V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케이블로 쭉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요? 부하 로드에 걸리는 전압은 3300 더하기 600분의 3300. 네, 거의 1V죠, 이것도? 네. 그러니까 하이임피던스 부하들은 이렇게 막 한 뭐 두세 개 정도 붙여도 이 부하단으로 이 각 단으로 넘어가는 전압 레벨에는 이렇게 뭐 변화가 없어요. 레벨만 변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라운드 루프부터 당장 문제겠지. 지금 그라운드가 다 한 그라운드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는 같은 그라운드에 묶여 있고 얘는 다른 그라운드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거 큰일 나죠. 이렇게 하면 트랜스를 써서 분배기를 써가지고 그라운드를 다 띄워줘야 되죠.
절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세 번째는 같은 경우인데 1V가 발생하고 있고 600ohm으로 내보내는데 이 장비가 600ohm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3개를 병렬로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? 병렬로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등가 회로를 그으면 600ohm 출력 임피던스에 600ohm 3개가 병렬이니까 200ohm 되겠죠?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이 부하단으로 건너가는 장비는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은 600 더하기 200분의 200이죠. 그러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V, 0.25V 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4분의 1이 떨어지죠. dB로 계산하면 4분의 1이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12dB가 감쇄되죠.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2dB 감쇄되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임피던스가 낮은 애들은 이렇게 병렬로 붙이면 이 부하단으로 넘어오는 전압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쇄가 이렇게 일어나요. 12dB면 감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병렬로 붙일 때는 과연 이 부하단 장비가 하이 임피던스이냐 아니면 로우 임피던스이냐. 로우 임피던스라면 이 전단의 출력 임피던스는 얼마이냐 또 입력 임피던스는 얼마이냐를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.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600ohm 이하 50ohm이나 150ohm 정도의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장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. 요즘에 600ohm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장비가 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 출력 임피던스가 요즘에는 뭐 100ohm, 150ohm, 뭐 50ohm, 심지어는 뭐 10ohm짜리 장비들도 많이 있죠.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150ohm이라고 해볼까요? 100ohm이라고 합시다. 100ohm. 100ohm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데 얘는 600ohm을 3개를 이렇게 병렬로 하면 입력 임피던스가 600ohm 이하인 경우는 뭐 디지털 오디오 빼고는 없으니까요. 순수 오디오에서 입력 임피던스가 600ohm을 갖는 경우는 없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? 여기에 이거는 등가율적으로 결국은 100ohm으로 보내고 200ohm으로 받는 거죠. 그 다음에 1V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은 200 더하기 100분의 200이죠. 3분의 2V예요. 3분의 2V가 1V 보내면 3분의 2V가 건너와요. 그러니까 75% 정도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한 66% 정도가 건너오는 거기 때문에 뭐 감쇄가 그렇게 뭐 심하게 일어나진 않죠.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꼭 부하 임피던스가 이렇게 3개의 병렬로 묶어서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단 임피던스만 충분히 많이 낮아주면 이렇게 병렬로 묶여도 임피던스가 병렬로 묶여도 부하단에 전달되는 전압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곧 부하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 간에 따른 레벨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이게 곧 임피던스와 레벨의 관계예요. 무조건 뭐 부하단에 장비를 병렬로 연결했다고 해가지고 건너오는 레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.
예, 하이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 붙여도 예, 건너오는 전압에는 변화가 없고, 입출력 임피던스가 600ohm으로 동일한 상태에서는 여러 개 붙이면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, 부하단 임피던스가 다 600ohm이라고 하더라도 전단 임피던스가 100ohm 이하로 충분히 낮으면 또 그렇게 크게 감소가 없어요. 네.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임피던스와 레벨에 대한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병렬을 해야 할 때는 제일 먼저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바로 레벨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트랜스포머 입출력을 가진 스플리터나 분배기를 써서 연결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. 이렇게 병렬 연결하시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, 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임피던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산을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는 그라운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얘네 둘이는 우리 같은 시스템 내에 그라운드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두 개 사이에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 있는데, 그라운드마저도 이렇게 병렬이 되면 그라운드 루프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얘는 다른 그라운드 멀리 가서 연결되어 있는 어나더 그라운드 포인트면 우리 쪽 그라운드와 전이차가 나서 또 험이 뜬단 말이에요. 네,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트랜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제대로 된 분배기 사셔다가, 아니면 트랜스포머 타입으로 이루어진 패시브 스플리터를 사셔서 그라운드를 다 끊어버리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하시는 거는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. 아시겠죠?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은 임피던스와 레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다음 시간에 임피던스와 전달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